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숫자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5%에 달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주민들이 이곳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의 날을 맞아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실태와 이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진혜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또 변호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주민센터 친구는 서울의 이주민분들 밀집 지역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주로 상근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분들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 그리고 이제 법률 교육 등등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도 하시고 또 이주민들의 법률적인 상담도 또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이주민이 한 5% 정도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민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 한 해 상담한 건수가 한 500-6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네요. 네. 주로 이주민들은 어떤 부분들을 상담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체류 자격에 관한 질문들이 제일 많았고요. 예. 네,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혼 소송이라던가, 이제 미혼모들의 인지청구 소송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지원 기관에서의 문의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시기에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약간 제도, 국가에 의한 차별이 좀 더 두드러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주민의 일부에게만 지급이 되면서 그 외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가 두드러지기도 했고 또 학교나 이제 보육 현장에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출신 국가별로 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동남아시아에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서구나 이런 쪽에서 온 이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 이주민들 사이를 이주민들이 겪는 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주민들이 처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은 이제 우간다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가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인데요. 네. 지금 한국의 그 체류 지침에 의하면은 영어 교사를 이제 영어 학원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국가를 영어가 모국어인 7개국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남아공 과 같은 나라들인데요. 사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도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또 이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비율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추측으로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통계상으로는 이제 백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아공을 영어를 모국어로 한 7개국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등의 이제 출신 국가 7개국 외에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한 경우에도 영어 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간다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에 영어가 공용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일종의 이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과연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한 7개국 국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 기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좀 더 발음이 좋아서 그런지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체류 지침, 법무부에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 지침에 대해서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헌법소원 결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또 그런가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러면서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뺏긴 자국민에게 더 신경 써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주민분들이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내국인, 그러니까 선주민들이 일을 하러 가지 않는 곳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갈등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단순 노무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주민분들은 특히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정부에서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이주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에게 채용 공고를 먼저 내고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주민을 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선주민들하고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를 않는 그러니까 잘 일자리를 메우지 못하는 부분, 제조업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곳에 이주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지금 15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주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설명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한국의 이주민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금지를 하는 법률이라던가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선언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 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고, 또 복합차별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외국인들 이주민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종차별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른 어떤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네요. 사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 비율이 5%가 다 되어갑니다.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함께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이주민들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동료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웃으로서 대할 수 있는 동료 시민으로서 대할 수 있는 약간의 의식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였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